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?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제목이 약이 아닌 진단서로 치료한 사례거든요. 제가 가끔 진단서로 치료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얘기해드리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엄청 번아웃이 된 젊고 예쁜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너무 피로해 보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검사를 또 해보고 영양제도 드리고 했는데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되게 번아웃이 심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쭤봤죠.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 스튜어디스인데 국내선이 아니라 국외선을 타셔가지고 시차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. 이 외국을 갈 때 비행기가 북극을 지나가거든요. 그때 북극 지나갈 때 북극에 방사능 노출이 있어요. 북극을 지나가는 이런 비행기를 자주 타면 1년에 CT를 그냥 뭐 한두 번 찍는 것만큼의 방사능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통 비행기가 한 10km 위에서 날거든요. 10km?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를 타면 보통 지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힘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. 그리고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그 중심을 잡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. 그래서 지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. 근데 직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그 일을 하셨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. 혹시 항공사에서 꼭 비행기를 타는 일만 해야 되냐, 비행기를 안 타고 일하는 부서는 없냐 했더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이 비행기를 계속 타는 이런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냐. 저의 의견은 조금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가는 것 같다.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은 지금 검사에서도 되게 몸이 힘들고 비행 때문에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걸 반복하니까 지상근무로 변환하는 게 좀 낫겠다는 진단서를 써드리겠다. 그렇게 해서 써드렸어요. 뭐 상세불명의 부신피질 기능부전, 이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행 업무를 지속할 경우에는 건강상에 뭐 큰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근무를 하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진단서를 떼서 드렸는데 이분이 실제로 그래서 지상근무로 이렇게 옮기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병이 났어요. 그러니까 약보다 영양제보다 그 어떤 거보다 그 진단서가 그분을 치료한 거죠.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 이제 사랑하는 분이랑도 연애할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혼하시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. 그래서 그런 환자 케이스도 있어요. 제가 이런 경우를 가끔 이제 치료용 진단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. 뭐 물론 진단서를 받으러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외부에서 병원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한번 내부를 한번 보시라. 내가 혹시라도 교정할 수 있는 내 컨트롤 하에 있는 분야가 있는가.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댓글을 다신 분 보면 저는 가장으로서 집안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제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조합을 알려주세요 라고 써있는 걸 봤어요. 또 제가 수면 컨텐츠를 올린 것들 보니까 수면의 중요성에 얘기했는데 전 야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면 생활 패턴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? 이런 댓글도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. 물론 제 시간에 못 자면 조금 늦게 자더라도 좀 덜 나오게 되는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고 꼭 11시부터 못 자더라도 2시에 자든 3시에 자더라도 한 7시간씩은 그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그 수면 시간을 유지하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거든요. 만약에 외부에서 내가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일 갖다가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다고 하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안책을 찾아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이거를 찾는 시야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. 저에게 절대 진단서를 떼러 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교대 근무, 뭐 간호사들도 그러죠. 뭐 3교대 근무, 그 다음에 야근하는 분들, 예술 직종, 엔터 직종 그래서 늦게 끝나신 분들 항상 오시면 이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좋게 할까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다 몰라요.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장을 옮길 수 있는지 시간을 옮길 수 있는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 닥터진호였습니다.